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보건 위크 두 번째 시간도 문 활짝 열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은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미증시가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3일 연속 상승불을 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였던 것 같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에도 시장이 좀 주목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상승 잘 나와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원한 반등도 나와줬습니다. 그랬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보건이 요원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희망보건이 그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이 오늘도 역시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스트리밍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지도 적어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니까요. 전화로 많이 고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2부 전문가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황 분석에 굉장히 능한 분입니다. 이승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딱 마침 잘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우리 시장은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는지는 항상 앉아서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우리가 볼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화요일 날 서울경제TV 첫 출연을 하면서 시장은 당분간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반등을 할 때 어디쯤 갈 거야라는 걸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하면서 대안 종목으로 여러분 이걸 한번 사시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제가 8종목 정도, 7, 8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전 종목 다 올랐습니다. 단 한 종목도 손실이 없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언제까지 갈 거냐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CPI 지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발표들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아마 명절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안심하는 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1월 말에서 2월 초쯤 됐을 때는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차트 PPT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황 겸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하면서 그런 종목 말고 이걸로 갈아태우시면 어떨까요?라고 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진입 단가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쌍바닥이라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초에 12,200원에서 11,800원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15,500원의 차익 실현을 끝냈던 것이고 지수가 쌍봉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빠진다 인버스로 가자라고 해서 한 달가량 끌고 와서 제가 1월 초에 저점에서 청산하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12,300원에서 12,500원 여기서 매수한다 말씀드렸고요. 이때 목표가는 1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14,500원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상승 차트라고 하는 것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이 차트보다 이 차트의 저점이 높죠. 그리고 이 차트가 저점이 높죠. 이 캔들이 저점이 높습니다. 이 캔들이 저점이 높습니다. 이 캔들이 높고요. 이 캔들이 높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은 얘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다면 저점을 높였을 때 동시에 고점도 높여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봉이 전부 다 고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연속입니다. 그러면 저점도 높아졌고 고점도 높아졌는데 하락 변곡이 오냐 안 오냐를 뭘로 테스트하냐면 앞전 저점을 붕괴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변곡이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오늘 저점은 어저께의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저점이 붕괴하지 않았으니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보통 패턴상 계속해서 양봉의 길이를 세우다가 봉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변곡을 얘기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점 징후라는 건 어떤 차트를 얘기하냐면 보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이 저점을 깨는 이 봉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고점 징후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올라오면서 도찌봉 형식으로 도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변곡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여기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의 변곡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CPI 지표 발표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14,5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전부 끝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다가 차익 실현 끝내셔도 좋겠다. 한 80% 정도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눌림이 온다면 싸게 살 것이고 만약에 14,500원을 그냥 관통해서 내일장 넘어간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15,500원 근처까지만 저는 챙기겠습니다. 그 이상은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 3봉을 맞고 죽을 거냐. 아니면 얘를 돌파해서 갈 거냐? 우린 여기 가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 판단을 잘하려면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않고 눌린다면 얘는 뭐냐면 눌림 시에 저점 매수해서 추가 상승을 1월 말 2월 초까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얘가 단기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15,500원에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장을 봤을 때 15,5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 갈아타신 분들은 80% 정도 차익 실현했던 거는 제가 방송을 할 때 최저점에서 여러분께는 말씀 못 드렸어요. 저희는 샀지만 제가 방송 출연은 최저점 매수하고 하루 이틀 지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14,500원까지 안전하게 차익 실현 가능한 범위를 말씀드렸고 약 10%가량 7%에서 10%가량 수익을 단기에 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선물 인버스입니다. 자,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인버스가 우리가 12월 초부터 쭉 올라오다 3,600원의 차익 실현 끝내고 인버스가 지금 3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보실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입니다. 2,900원, 2,800원대까지 내려와서 지켜진다면 시장은 인버스가 반등하니 어떻게 될까요? 시장 상승 막히고 하락으로 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버스가 조금 더 죽을 폭이 있어 보이니 당연히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가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인버스입니다. 달러 인버스는 6,000원에서 5,900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집했다가 저는 7,500원을 목표가 잡았는데 돌파했고 따라서 얘는 저는 7,800원, 8,000원이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7,800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기획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달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시죠. 자, 다음.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이 상품은 저희가 1,35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끌고 왔고요. 2,500원에서 2,600원 정도면 단기 차익 실현은 하셔야 되는 위치고요. 그리고 얘가 좀 중장기로 바라보시면 3,500원에서 4,000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전히 조정 나올 때마다 끌고 간다.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2,000원 깨지 않는 눌림이면 2,000원 초반에서 없는 분들 재매수의 탑승 기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 ETF는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얼마 안 가지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진짜 좋은 놈은 어떻게 된다? 눌림시에 눌리고 올라갈 때도 많이 간다. 그런데 얘는 그만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실른다. 그러나 먹을 폭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제가 여기 나올 때쯤 됐을 때는 거의 차익 실현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청산할 시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난번에 지금 이제 세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화학,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2차 전지, 하나 더 있네요. 반도체까지. 이 네 개 섹터를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저점권이니까 분할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물리신 분들께 대안을 드렸던 건데 얘는 지금 보시면 14,000원에서 13,70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가는데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쯤까지 끌고 가서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현재 들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KLX 2차 전지 K뉴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의 구성 종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네 개가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로서 대형주 종목들인데 얘들의 구성이 여기에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무엇을 살지 고민한다면 2차 전지가 앞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다. 13,000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15,000원 정도까지 그냥 짧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밀리게 되면 본전 스탑 하시되 그냥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이고요. 44만 원대부터 매수 말씀드렸고요. 50만 원 초반 정도까지만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꽤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22,000원대부터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24,375원의 종가 끝났습니다. 얘는 25,500원에서 26,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조이죠. 갈폭이 남았다. 종합주가지수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고요. 자, 종목으로 보시면 저는 반도체 종목을 3개를 봅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 두 번째 DB하이텍, 세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반도체 종목이 아닙니다. 전기전자, IT 업종이고 그중에 반도체가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로 본다면 저는 DB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 모양이 예쁘고 세력의 에너지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쌍바닥입니다. 앞전 저점과 비슷한 위치에서 36,700,000원에서 열심히 샀던 것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얘는 한 48,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ETF는 구성 종목이 현대차, 기아, 위아, 만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렇게 5개가 전체 구성 종목의 80%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내가 고르기 힘들다, 이 종목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반도체보다 약하죠. 차트 상승 패턴이 또한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1등주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먼저 끌고 가고 반도체 가면서 그다음에 뭐가 갑니까? 2차 전지가 딸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관련 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가 제일 꼴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린 순서대로 비중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이 시장이 걸추 상승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는 여전히 추가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얼마나 이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절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흐름 예상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출연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던 코덱스 레버리지 짚어주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 우리가 지금 물려있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과 다르게 갈 수 있는 흐름들과 함께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지까지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고 명확하게 명철하게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승훈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매일같이 좀 잘 모르겠고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그리고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희망보건위크 2부 본격적인 상담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혹시나 상담을 통해서 접수되는 개인정보가 남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별도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미리 상담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DOU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34,000원이고요. 비중 10% 실려 있습니다. DOU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흐름 살펴보면 19.5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34,900원에 오늘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에는 머물러 계십니다. 아마 어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보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SM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이기도 한 DOU가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승훈 전문가님, DOU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로 잡아보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아마 좀 그런 내용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봐주시죠. 예, 저는 왜 종목을 보고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DOU가 충청도 사투리 아닙니까? DOU 때. 이거 같은데.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항상 종목을 보실 때 매수 전에 차트를 먼저 보십시오. 왜냐하면 꼭 사고 나서 그때 가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사기 전에 고민하고 사는 겁니다. 예, 항상 먼저 사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권에 올라오신 것은 축하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패턴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최고가 99,000원에서부터 떨어질 때 22,000원. 그러면 거의 4분의 1 정도 박살난 뒤에 반등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만약에 분봉이라고 생각하고 일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차트 매수하시겠습니까? 저는 할만할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봉으로 움직일 때 얘가 정말 갈 거냐는 우리가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4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앞전 저항대가 4만 원대에서 걸렸죠. 여기 보이시면 4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괜찮게 보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들이 높아지네요. 월봉이. 저점도 높아지네요. 차트 모양 이쁘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에서부터 4분의 1 토막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2배 가까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가 목표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다음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배열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앞전 저점들을 깹니다. 이건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만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야금야금 올리고 고점은 앞전 고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눌렸을 때 눌림 이후에 양봉이 섰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올라올 때 4만 원 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거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 4만 원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감과 못감을 판단하겠죠.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4만 원에서 3만 9천 원 사이 여기까지가 1차 목표가 설정 잡으시고요. 이 가격 돌파 못한다면 올청산 돌파된다고 한다면은 저라면 4만 7,500원, 4만 8천 원이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엔터 관련 주식들은 여러분 한 가지 격언을 기억합시다. 줄 때 먹자. 줄 때 튀자.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는 기업 가치가 있거나 굉장한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3만 9천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에서 수급이 둔화될 때 청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분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종목을 주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차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월봉, 주봉, 일봉 큰 거부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례적으로 이 종목은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가가 3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잘못 매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매매하신 거면 이 고점 4만 원 여기서 34,000원 여기서 하셨다고 얘기한다면 얘는 눌림에 산 것도 아니요. 올라갈 때 돌파에 따라갔다가 흔들리는 가격에서 범주에 있어서 종가가 좀 올라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밀리게 되면 34,000원에 본전 스탑 하셔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잘못하면 물립니다. 그래서 34,000원에 본전 스탑 걸어놓고 본전 안 나가면은 버티셔서 39,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 가다가 밀려서 34,000원 본전에 빠져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19% 올라왔죠. 만약 여러분 정말 센 종목이면 상한가 찍었을 겁니다. 19.52%면 꽤 많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수급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이나 모레장 정도의 추가 양봉을 키우지 않는다면은 물량을 좀 정리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비중 10%이고 수익권인 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저점에 잡았으면 매우 축하드릴 파동입니다. 그런데 저점이 아닌 장대 양봉치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어유 차트 보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높게 목표가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47,500원이 될 수 있기는 할 텐데요. 일단은 이승훈 전문가님이시라면 39,000원대에서 42,000원대에서 수급이 둔화될 때 청산해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4,000원이기 때문에 34,000원대에서 본전에서 좀 청산하는 방법도 고려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엔터주의 특성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 전략 현명하게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으로 디어유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WCP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이고요. 비중 10%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WCP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5.2% 상승했고 44,500원에 오늘장 닫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괴리가 좀 커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점을 지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승훈 전문가님, WCP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차트 볼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일봉을 보기 전에 항상 우리가 뭐 본다고요? 월봉부터 보십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정신사납죠? 그죠? 올랐다 빠졌다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왜 할까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리신 가격이 거의 고점이에요. 거의 고점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 빠졌다가 다행인 것은 주봉에서 쌍바닥 형식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만약에 없는 입장이면은 앞전 저점을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물량을 좀 잡아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을 좀 더 채워서 평균 단가 맞춰가지고 올라올 때 수익 전환되면서 그냥 정리하고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봉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 10%면은 조금 더 잡으셔서 올라오면은 평균 단가 맞춰서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다음번에 사실 때 주식 이것만 영원히 뭐 안 하실 건 아니니까요.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주식은 항상 쌀 때 사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중소형 종목 사지 마십시오. 2차 전지 중에 아까 제가 대장주가 몇 개라 그랬죠? 4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3개 중에 만약에 2개만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2개를 찍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떨어질 때마다 쌍바닥 패턴 나오고 다중바닥 나올 때마다만 사셔도 여러분 잡아서 10%에서 20% 수익은 꾸준하게 냅니다. 1년에 그런 기회가 최소 서너 번은 있거든요. 그럼 30%에서 5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하러 자꾸 2차 전지라면서 소재주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중소형 종목을 안 봅니다. 왜요? 그 종목을 잘 모르겠고 그 회사에서 뭐 하는지 어떤 꿍꿍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그나마 신뢰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것도 쌀 때만 사고 비쌀 때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글쎄요. 물타라고 이야기하기는 건 참 그렇겠습니다만 패턴상은 쌍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앞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잡으셔서 반등 줄 때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장주 사세요. 예.
네, WCP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000원대에서 5만 원 그 사이쯤에서 빠져나오셨으면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일단은 주식은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어떻게 보면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보다 우량한 주식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WCP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DB 하이텍 50% 44,000원. 네, DB 하이텍 50% 비중 실려 있고 44,0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앞서서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DB 하이텍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을까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유, 그러셨군요. 방송 초반에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예. 이승훈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지켜보고 계신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들어보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약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수익권에 있으시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그 좀 얼마까지 좀 한 6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를 6만 원쯤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분이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자, DB 하이텍 그렇다면 목표가 6만 원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이거 훌륭하신 분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DB하이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굴기가 2, 3년 주기예요. 근데 작년이 제일 안 좋았고 올해도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가 돼야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한 번 더 올해는 제가 개인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 상고하저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올랐다가 빠지면서 연말 되면서 점점 나빠지는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반등할 때 팔고 나오셔서 올 하반기쯤 되면 DB하이텍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사셔가지고 내년도에 돈을 좀 많이 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DB하이텍 월봉을 보십시오.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보통 부품 소재주까지 치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형 종목들 위주로만 보면 한 10여 개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DB하이텍은 굉장히 뛰어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얘가 올라올 때 가다가 돌리고 가다가 돌리고 가다가 돌리고 보시면 이 과정이 거의 한 5년가량 횡보를 해요.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박스 상단을 돌파되면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급상승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차트 패턴을 보시면 얘가 지금 반등하는 차트인가요? 죽고 있는 차트인가요? 죽고 있는 차트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만약에 올 하반기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 밑에 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반등은 잠깐이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주봉을 보시면 왜 그렇게 보냐면 얘가 정말 상승할 놈이면은 5만 원짜리가 직전 저점입니다. 하나, 둘, 셋. 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세 군데에서 지켜지고 올라가서 시세가 나고 내려올 때 5만 원을 안 깼으면 얘는 지지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떨어질 때 3만 5천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지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반등을 할 때 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위치가 되고요. 5만 원을 돌파한다고 할 때는 말씀하신 6만 원, 7만 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제 생각은 5만 원, 4만 9천 원에서 돌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라. 돌파 못하면 밀어버리고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올 하반기에 주가 빠지면 보통 언제냐면 그냥 월로 말씀드릴게요. 9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반도체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사셔가지고 연말 연초에 수익을 내시는 것이 반도체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절주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타기 때문에 보통 그쯤에 사셔서 9월에서 11월쯤에 싸졌을 때 사고 연말 연초에 올라올 때 팔아먹는 게 가장 좋은데 올해까지는 상고하저로 올 하반기까지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를 바라보고 사실 것을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보수적으로 4만 8천 원, 5만 원 정도에 파시면 아마 10%에서 15% 정도 차익 실현하실 테니까 그 정도 팔고 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셨으면 합니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승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주가수 아까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15,500원 말씀드렸잖아요. 걔를 넘기면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걔 넘기지 못한다면은 정리하고 시장 단기 조정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 10에서 10% 정도만 먹고 빠지시고 기다렸다가 다음 타이밍 보시면 되겠고 또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종목은 관리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끝내시고 나셔서 기다리시면 또 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마침 오늘 방송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DB 하이텍 고민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전화 정말 마침 타이밍 맞게 잘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DB 하이텍 약수익권에 있으시긴 합니다만 지금의 반등 일단은 너무 길게 보시진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등할 때 5만 원 돌파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고요. 이때 4만 9천 원 선, 5만 원 선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셨다가 차후에 DB 하이텍 언제쯤 다시 들어가면 좋을지는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반도체 언제쯤 사이클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가 매수하기에 적기인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이승훈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고민이 되세요? SKI 테크놀로지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소리가 같이 겹쳐서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TV 볼륨 0으로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매수를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네,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다시 돌아오셨군요. 자, 네. SKI 테크놀로지 고민이라고 연락 주셨어요. 예, 예. 네, 지금 매수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6만 1,000원에 20%. 네, 6만 1,00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약수익권을 진입을 하셨네요. 예, 오늘 샀어요. 아, 오늘 사셨군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목표가가 궁금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어떻게 잘 몰라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네.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왜 모르는 걸 자꾸 사십니까? 예. 돈을 투자하실 때는 그 종목이 왜 좋은지, 왜 투자하는지를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인이 소개해서 그냥 지인이 알았어요. 소개. 그럼 그 지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소개를 하신 분께 이거 왜 사라고 했는지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좋다고 그냥 사라고 그래서. 아, 그 아무개님이 사라고 하셔서? 아니, 그 한강에서 뺨은 맞으시고 왜 저한테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매수를 하실 때는 매수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쁘지 않은 종목을 사셨어요. 예, 그분은 그래도 친한 분이신가 봐요.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나쁘지 예. 않은 걸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을 보시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쌍바닥을 말씀드리는데 시세가 나고 나서 눌렸을 때 앞전 저점보다는 저점이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여기 5만 5천 원대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목표가를 얼마 잡게 되냐면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쯤 가서 팔아 먹으시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익 보시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전화하셨을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이게 다음부터는 저한테 안 하시면 돼요. 잔소리 듣기 싫으시면. 자,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6만 1천 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 아침에 고점 갔다가 고점인데 굳이 오전에 뭐 하시다가 왜 도대체 이때 사셔가지고 종가 살짝 오르는 거 오버나이트 하시면 만약에 오늘 미국장 떨어지거나 시장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 물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매수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는 겁니다. 아니면 시초가의 아침부터 사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종목을 사실 때 보통 종목의 특성이 다른데요. 시청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시초가부터 시작하자마자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시초가에는 무조건 갭이 뜨든 뭐라든 밀어요.
밀었다가 올라가면서 종가 고가가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시초가에는 흔들고 종가 고가로 올라가는 차트 패턴이에요. 그러면 종가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미리 공부해 놓으셨다가 아침에 사야 되는구나, 오전에 사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종목마다 달라요. 아침에 이만큼 올랐다가 계속 빠져서 오후가 되면 싸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오후에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종가 고가 패턴인데 종가에 따라가서 다행히 수익이 나시긴 하셨습니다만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서 만약에 앞으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공부하셔서 실력을 키워서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고 좋은 종목을 살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내 소중한 돈이잖아요. 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제가 만약에 주머니에 한 1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누가 내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갑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죽여 살려 멱살 잡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도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씩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대체 공부 안 하시고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 종목은 말씀드린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팔고 나오시고 그 이후부터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께 좀 더 많은 공부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패턴에 관한 얘기들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SKI 테크놀로지 고민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종목 선택은 잘 하셨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6만 1,700원이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만 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6만 7천 원에서 7만 원대 그 사이로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투자 이어나가 보면 좋을지까지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요. 노란톡 함께 하시면서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철학도 새로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우리 금융지주 네, 우리 금융지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12,900원에 30%입니다. 네, 12,900원에 30%의 비중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으실까요? 그래 지금 앞으로 좀 이게 배당금은 받았거든요. 네. 배당금 해당이 됐고 그 얼마쯤 갈란지 좀 전문가님한테 문의를 드려봅니다. 네, 애초에 좀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은 우리 금융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 배당을 받는 경우에 배당락을 하는데 배당금 몇 % 받고 떨어지는 주가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소탐대실입니다.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월봉을 먼저 보시게 되면 왜 이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세를 나고 나서 윗꼬리가 많아지면서 조정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11,000원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저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한 8,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내려와야지 바닥이 형성됩니다. 이 패턴은.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봉을 보실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시세를 하나, 둘, 셋. 시세를 다 한 뒤에 쌍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 하나, 둘 반등인데 얘는 아직 바닥이 형성되지 않은 반등입니다. 따라서 얘는 내려간다고 들면은 저 밑에까지 10,000원을 깨는 파동까지도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그렇게 멀지 않으시니까 혹시라도 요 며칠 사이에 반등이 나서 본전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정리하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금융주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주는 사실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이 좋아지면은 하다못해 코덱스 레버리지만 사도 하다못해 반도체, 자동차만 사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배당을 받겠다고 금융주를 사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주는 언제 사는 거냐면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이 박살나죠. 그러면서 이 금융주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다가 제일 먼저 반등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융주입니다. 바닥을 형성할 때.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세게 나올 때 그게 금융주가 갖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 왜냐하면 금융주들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냄새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형성할 때 바닥이 나서 박살났을 때는 금융주가 매력이 있지만 평소에 금융주는 매력이 1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글쎄요. 얘가 뭐 선생님께서 일단 몰려 계시니까 저도 좀 속은 상합니다만 12,900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얘가 깨지면 12,000원대가 망가진다 그러면 10,000원을 지킬지 안 지킬지 봐봐야 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본전 근처쯤 왔을 때 일단 정리하시고 배당금 받은 걸로 만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 종목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금융지주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배당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고 배당도 받았는데 그 이후의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종가와 시청자님 매수가 사이의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권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도 충분히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승훈 전문가님께 조금씩 혼도 조금씩 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려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원칙, 투자 철학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도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알데우젠이라고 바이오주인데요. 네. 매수 네, 그거를 한 달 전쯤에 샀나 굿무렵인가 38,300원에 15% 비중이요. 네, 지금 매수하신 지는 한 달가량 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매수가는 38,300원에 15%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 네,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뭐 바이오주 이것도 알고 계시고 매수 그렇죠. 근거가 확실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해외 기술 수출하고 그런 다른 괜찮다고 그래서 네. 저도 옛날에 좀 해본 종목이길래 한번 샀는데 네.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얼마 전에 42,000원까지 가는 거를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회를 놓쳐갖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이승훈 나눠보세요. 전문가님이 말씀을 굉장히 명쾌하게 하시길래 그렇죠. 네, 지금 네. 저도 옆에서 홀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명쾌하셔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별로 안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별로 안녕 안 하죠.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게 예, 저도 좀 좋은 얘기 드리고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러지 못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예,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 네네. 예, 저라면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사실은 안 사는 겁니다. 예, 저는 바이오주는 안 하는 왜냐하면 얘가 언제만 괜찮냐면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백신주 한참 올라갈 때가 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코로나 이런 것들 막 뭔가 전염병이 돌 때 바이오가 좀 움직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임상 실험을 성공했니 뭐했니 하면서 막 올라갈 때가 있는데 주로 빠졌다가 박살났다 한 번씩 가요. 근데 저는 만약에 바이오를 좋아하신다면 딱 두 종목만 권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이 두 종목 외엔 건들지 마십시오.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보통 바이오는 크게 두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약을 내가 제조할 능력만 있는 거지 개발 능력은 없어요. 제약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는 레시피를 주면 그거를 위탁받아서 약을 내가 대신 만들어요. 그러면 위탁받아서 내가 계약받은 그 물량만큼이 내 매출이죠.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예요. 코로나 이 약도 갑자기 뭐 저기 얀센에서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우리 화이자에서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만들어주면 그만큼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밀러로 이걸 대신 만들 위탁 생산 업체에 투자하시는 것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갖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중에 원약이 있고 복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유한양행입니다. 이쪽은 암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뭐 경부암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거든요. 그 약의 원천 기술이 원래 좋은데 더 좋아질 때는 당연히 기대 이익이 오르겠죠. 그래서 한약품이나 유한양행 정도의 회사들은 장이 떨어졌을 때 기대 실적을 보면서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이 되고요. 두 번째, 복제약입니다. 복제약들은 사실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원천 제약의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렇게 만든 거를 복제해서 만들어서 그냥 장사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통 바이오주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다 카더라 통신으로 주로 갔다가 물리는 이유들이 이런 거라. 그래서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팜이면 무한 물타기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시세가 2019년에서 20년도에 이렇게 터졌어요. 이거 왜 터졌을까요? 코로나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복구할 때 원상복귀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10,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빠져야만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고 얘가 보시면 장기 횡보가 보통 5년 이상 합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 회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돈 묶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패턴을 보셔도 패턴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얘가 갑자기 뭐 신약 발표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1월달, 2월달 2달 정도 길어봐야 2, 3월 요 안쪽에 얘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그 종목을 2차 전지나 자동차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TF 종목들로 좀 갈아태우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런 강의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망 없다 싶으시면 일단 정리하시고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갈아태우는 종목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테오젠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는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이승훈 전문가님의 관점을 들어봤던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바이오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아이테오젠 일단은 지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우량한 바이오주가 아니라면 종목을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다른 섹터의 업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동차주,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ETF 관련주들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저희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86,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는 매수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잘 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어떻게 좀 바라보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LG전자는 지금 수익권에서 올라오신 거라서 지금 현재 94,800원에서 물량을 한 60-70%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가 10만 원 그분, 그러니까 98,000원에서 1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얘는 삼봉으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행히 지금 만약에 얘가 내일과 모레 중에 양봉을 세우면 97,000원에서 10만 원 부근 정도 가거든요. 저는 그 정도면 일단 미련 없이 정리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1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한 60%, 70%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밀리게 되면은 제가 써드릴게요. 크게 써드릴게요. 92,500원에서 전부 다 입절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에 사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마지막 종목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LG전자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목표 주가 1차, 2차로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수익 잘 마무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정말 꼼꼼하게 또 필요한 이야기들도 그때그때 적시에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이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철학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졌던 것 같은데요.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앞으로 내 투자 원칙 당당하게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겠습니다. 이승훈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을 통해서도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훈 전문가님과 오늘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도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상담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